요즘요, 이분 입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아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좀 답답했어요. 그 전에는 네. 대통령께서 물러나 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결론이 네. 제가 물러나는 거라고 하니까 네. 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구나. 밖에 나가는 시그널이 뭐겠어요? 검찰총장은 이제 쾌도 남마처럼 달리는 것만 남아있지 네. 어떤 장애물도 없다. 면. 거의 촛불 국민에 대한 역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전후 맥락이나 전후 사정을 몰라도 지금 이 발언만 들어도 전혜연 평론가 심상치가 않은 발언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예, 도대체 그날의 진실이란 무엇일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다가 물러나게 된 배경,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허. 이 발언을 잘 보시면은요. 예. 그동안 진실을 말할 수 없어 답답했다라고 했는데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 물러나 달라는 문 전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을 해임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이죠. 본인이 장관직을 자의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물러나게 됐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수습하기 어려웠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도 설명을 했는데요. 2022년 12월 16일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을 새벽에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당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화를 해서 물러나달라라고 했는데 바로 거절을 했는데 오후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이 징계 의결안에 대한 집행을 한 직후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물러나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사직서를 내고 스스로 물러난 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고 해임된 것이다. 사직서가 필요 없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사실 이게 장관이 물러나게 된 배경을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하는 것은 또 이례적이고 검찰개혁이라는 화두가 한쪽에서는 엄청난 지지를 한쪽에서는 엄청난 반대를 불러왔던 이슈였기 때문에 다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좀 의아해하실 거예요. 같은 편 아니었어? 같은 당이잖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추미애 전 장관 같은 편이잖아.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에 임명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겨누는 거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일단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당시에 추미애 전 장관과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양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이 조폭 대장처럼 전국의 조폭을 소집하는 것처럼 전국 검사장 회의를 다 소집해가지고 장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래요. 당시에 추미애 전 장관은 당시 장관은 법무장관은 사실 그 기세가 등등했다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앞서 그 앉아서 얘기했던 자리가 민주당 초선 의원들 이 간담회 또는 상견례 자리인데 거기서 자신의 어떤 이른바 무용담을 막 펼쳐놨어요. 여러분들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 막 그런 말까지 나왔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앞서 추미애 전 장관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그때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 거야 이런 것까지 느꼈다는 거예요. 뭐 추미애 전 장관의 지금 얘기는 본인이 그때 끝까지 뭐 징계도 이어가고 검찰과 싸워왔으면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약간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굳이 뭐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자면.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의 생각은 그럴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 추미애 전 장관의 무리한 징계 추진하는 과정이 결국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미애 전 장관의 저 언행이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고
총선까지 생각한다면 추미애 전 장관이 계속 있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죠. 물론 추미애 전 장관의 그런 본인의 생각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아까 그런 얘기하셨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저는 총선이 다가오는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야, 그런데요. 이 파장도 만만치 않은데 이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화살이 이분한테 향했어요.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가 너무 오바를 했다. 지나쳤다. 무리수를 뒀다. 거칠었다. 더군다나 국무총리 지냈던 그 당대표께서는 우아하지 않았다. 거칠었다.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낙연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재보궐선거 때문에 제가 퇴장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당을 위해서. 네네네. 어허, 유인경 평론가님.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럴 것 같아요. 제가 귀국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저한테까지 이러는 겁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화살이 쏴서 어이구 이게 이제 안 되는구나. 어허. 문명 통합은 안 되는구나 싶었는데 네. 이제 이낙연 외국에서 막 귀국한 분한테 했기 때문에 하는데 뭐 제가 생각해도 본인 억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잘할 수 있을 것을 믿었는데 안 됩니다. 안 돼. 그리고 막아줄 것으로 생각했던 이낙연 당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로는 당대표가 하지 말래요라고 했으니까 두 분한테 화살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그렇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지금 정권 바뀐 지 얼마 됐는데 장관이라든가 국정원장 지내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기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무덤까지 갈 수도 있었던 일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본인의 억울함이나 본인의 생각을 국민들에 전해야 되는지 대부분은 아까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터뜨리는 장면은 회고록에서나 쓰실 일입니다. 정계를 완전히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근데 정계 은퇴 차원에서 회고록 준비하시면서 쓰는 말씀이 아니어서 당했던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낙연 전 당대표는 물론이거니요. 네. 바라보는 국민들도 당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추미애 전 장관의 그 마음은 심정은 100번 이해한다 쳐도 일각에서 이런 말까지 나와요.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잘 계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왜 건드리냐 이런 말까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이 시점쯤 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사실 그동안에 저 얘기를 하지 말라고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아하. 충분히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정치 구도를 봤을 때 친 이재명계, 그러니까 소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분, 그리고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가 귀국하면서 소위 친낙, 더 넓게 보면 친문, 이 양쪽에 이제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추미애 전 장관의 생각은 나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밖에 읽히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본인이 모셨던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다른 지금 이번에 막 귀국한 전 총리 이낙연 총리에 대한 얘기를 쏟아내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가장 큰 의문, 이재명 대표는 좋아할까요, 저런 얘기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의 저런 격정 토로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아이고 잘한다, 할 말 잘하네 라는 반응일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정치적 목표일 거고요. 아마 이낙연하고 각을 세우고 반대쪽에 서 있겠다라는 목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약간 현재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이는 없지만 또 이걸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나 하는데 굉장히 좀 망설이고 있고요. 뭐 정치적으로 제기하려고 그런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정치에도 금도가 있지.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자기를 장관에 앉혀준 대통령까지 불쏘시개로 써가면서 자기 장사를 한다는 거 이건 아니다. 정치 재개하려면 본인한테 드리워져 있는 멍해, 그러니까 윤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다. 이걸 벗어야 되고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려야 되는데 그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의 청와대로 돌린 거죠. 물론
민주당 내에서 추미애 전 장관을 저 발언을 또 지지하거나 또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부정적인 반응도 분명 존재한다는 걸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런데 전혜연 평론가님, 조금 전에 조응천 의원 표현 중에 자기 장사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사실은 MBN 최고의 화제 프로그램인 뉴스파이터에 추미애 전 장관이 이렇게 긴 시간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는 것 자체가 본인의 인지도를 다시 되살리고 이른바 추다르크로 불렸던 추미애 전 장관을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겠죠.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은 지금 안 그래도 민주당이 맨날 친명 비명 갈라서 싸우면서 청년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민생 외면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의 일각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당내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미래 의제를 정치권이 얘기해야 되는데 또다시 대선 전의 시점으로 지금 주제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 대선에서 민주당은 패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는 그 주제를 살려서 본인이 주목을 받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나간다 안 나간다 뭐 가타부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만약 나간다면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어디로 나간다는 거예요? 광진으로 나가고 싶으시겠죠. 아하. 본인이 거기서 오랫동안 본인의 그 정치적인 고향인데.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계시죠? 고민정 의원이 계시죠. 아 그래요? 고민정 의원하고 추미애 장관이 광진을 해서 공천을 위해서 한판 붙는다. 야. 그럼 보는 사람은 참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이 세상에 제일 재밌는 건 싸움 보는 구경. 사람은 참 재밌을 것 같은데 민주당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치른다는 전제에서 이재명 대표의 머리가 가장 아픈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는 건 물론 본인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뭐 정치를 바라보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총선이 다가온다밖에 생각이 안 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지금 가뜩이나 이낙연 전 총리 돌아와서 굉장히 살얼음 판이죠. 두 분 아직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네요. 지금 만나느냐 마느냐 하는데 갑자기 추미애 전 장관이 나와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막 비판하고 그럼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는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 곤혹스러운데 만약에 고민정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이 광진을 해서 공천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 그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머리 아픈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정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할 말 하안.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네, 어쨌든 또 고민정 의원이 또 어떻게 대처할 또 앞으로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